오늘은 실장님한테 마케팅에 대해서 물어보러 갈 거예요. 빨리 가시죠. 실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물음표 살인마 하러 왔어요. 뭔 소리야? 오늘 어떤 거 물어볼 건데요? 오늘은 마케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효과적일까요? 우선은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마케팅할 대상이 제품인지 뭐 기술인지 마케팅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죠. 일단은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과일을 판매한다. 그럼 어떤 마케팅이 필요할까요? 과일을 판매하는 업체라면 포장부터 상세 페이지, 홈페이지가 다 제작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SNS 관리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 SNS 관리랑 SNS 홍보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대신에 업체가 바쁘지 않은 시기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혼자서도 마케팅이 가능한 건가요? 당연하죠. 마케팅이라는 게 생각의 틀을 조금만 깨부수기 시작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의 틀이 기본적으로 깨부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업체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SNS 마케팅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광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비교적 혼자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은 틱톡이나 릴스 쇼츠 같은 영상을 업로드한다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비즈니스 계정으로 타겟 광고를 진행한다거나 블로그 기자단이나 체험단 이런 것들을 모집해서 우리의 기술이나 상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포트폴리오나 레퍼런스처럼 쌓을 수도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많이들 하시고 혼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장님,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저희는 뭐 먹고 살아요? 그때마다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 마케팅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린다고 하면 컨텐츠 제작하는 것도 일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업체에 맡겨서 마케팅을 하는 것과 혼자 공부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의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이죠. 전문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아서 또 기획을 해서 다음에는 어떤 마케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들이라든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는 CPC 광고라든지 네이버 배너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방법은 개인이 공부해서 알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쉽지 않은 부분들 중에 하나죠. 물론 이거 또한 대표님들이 공부를 해서 혼자서 진행을 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간도 설정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하기에는 본업과 병행하면서 하면 무리가 많이 있죠, 사실. 하지만 좀 비용 문제에서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혼자서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 먼저 마케팅을 진행을 해보시면 마케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업체에 맡기시더라도 일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일단 먼저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도구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도구요? 마케팅이 끝나고 난 후에도 스스로 조금 마케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상품은 SNS 기자단이나 체험단 상품인데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혜영 씨가 과일을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예요. 새벽에는 도매를 하고 재고 관리, 거래처 관리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마케팅에까지 관심을 쏟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그 업체의 SNS나 인스타그램 계속 관리하고 콘텐츠를 업로드해서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드립니다.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진행을 하시는데 팔로워적인 면에서 봤을 때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를 저희가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면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진 계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5,000명에서 10,000명 그분들이 다 잠재
고객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는 쓰임새가 많으니까요. 또 우리는 제안을 드리죠. 아까 과일 업체라고 했을 때 샐러드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 시장에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온라인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가지는 제안들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 팔로워가 5,000명에서 10,000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그럼 당연히 환불을 해드려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간 안에 도구를 결국에는 못 만들어 드린 거기 때문에 환불을 해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환불이면 저희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환불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환불이라는 게 사실 어쩌면 당연한 거라서 환불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가 됩니다. 만약 제가 사장님들 입장이었으면 되게 안심이 됐을 것 같아요. 마케팅이 종료되어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체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광고성을 띠지 않는 키워드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거부감 없이 대표님들의 신념이나 방향성을 표현하죠. 그럼 마케팅 순서는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 준비가 다 끝난 상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거겠지만 아까 말했던 우리 과일로 샐러드 밀키트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저라면 SNS에 광고 홍보를 먼저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을 늘릴 것 같아요. 그 뒤에 컨텐츠를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겠죠. 동시에 체험단이나 기자단을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둬야 돼요. 소비자들은 꼼꼼하기 때문에 절대 먼저 구매를 하지 않아요. 블로그나 후기 같은 근거들을 잘 쌓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근거들을 확인한 소비자들이 구입할 확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 올리다 보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양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본인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갑자기요? 마지막 말을 하시고 싶을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혼자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케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내가 지금 효과를 보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확실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혼자서는 꼭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지속적인 마케팅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케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 끝나고 난 뒤에 매출이 하락하면서 허탈해 하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조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SNS나 블로그 같은 거는 꼭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워낙 쓰임새가 많을 뿐더러 잠재 고객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항상 운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다 해결됐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이제 대표님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